자, 여러분,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글쓰기 오신 것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어. 단어.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해도 뭐라 해야 되나,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엄청나게 영어 단어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많이 외우는 사람일수록 더 멋진 영어, 고급 영어를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그런 특성들을 잘 알 때 우리도 글쓰기가 잘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단어의 의미관계 파악을 잘 해야 된다. 이 단어가 어디까지 쓰이는지, 그래서 그때 왜 이빨과 이와 치아를 놓고, 또는 뭐 궁둥이와 엉덩이, 볼기, 뺨과 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그 지시 대상과 연관시켜서 정확하게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 중에 구체적으로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유의어. 그러니까는 비슷한 말, 이게 한자를 써서 죄송한데, 비슷한 말들, 유사한 말들, 뜻이 비슷한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말에는 추상적인 말도 있고 구체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추상어와 구체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추상어와 구체어의 쓰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의어는 우리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 우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의어라고, 그러니까는 한 가지 단어로 여러 가지 뜻을 표현해요. 우리가 그거 이제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먹다라 그랬죠. 물도 먹는다 그러고, 나이도 먹는다 그러고, 음식도 먹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저놈이 내 돈을 먹었다 그러고. 원래 그 먹다라는 말의 그 뜻들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가로챈다든지 마신다든지 나이가 점점 늘어난다라든지 그런 다른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먹다라는 한 가지 말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들을 자세히 알게 되면 글쓰기가 훨씬 더 유려해지고 좋아집니다. 자, 유의어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안, 이것과 내부. 우리는 안이라는 말도 쓰고 내부라는 말도 쓰죠. 또 바깥, 그죠? 바깥이라는 말도 쓰고 외부라는 말도 씁니다. 이쪽은 한자어고 이쪽은 당연히 한글이에요. 태어난다 라는 말도 있고 출생이라는 말도 있죠. 또 등뼈라는 말도 있고 척추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죠. 숨 쉰다. 근데 이걸 한자어로는 호흡이라고 하고요. 일한다, 노동한다, 그죠? 피라고 쓰기도 하고 혈액이라고 쓰기도 하죠.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사람도 있죠. 사람을 한자로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 요 인간이라는 한자어를 그대로 풀면 사람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만 사람이다 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땐 인간이라는 말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택할 것인가 인간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글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비슷한 말이어서 바꿔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바꿔 쓰면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자, 이런 말 할 수 있죠.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자. 그런데 목숨과 비슷한 생명으로 바꿔봅시다. 우리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자. 괜찮을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꽃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하고 꽃도 목숨을 지니고 있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꽃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잘 쓰지만 꽃도 목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잘 안 써요. 그죠? 한 생명을 잉태한다, 이런 말은 잘 쓰지만 한 목숨을 잉태한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누가 있을까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 말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번에 무슨 다양한 상을 타고 또 후보에 오른 기생충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영화는 생명이 길 거야,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영화는 목숨이 길 거야,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유의어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우리 사람이 쓰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 하는 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이 유의어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비슷한 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문장 안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오류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초가 집, 초가는 풀로 만든 집인데 그러니까 초가에 이미 집가자가 들어있는데 집을 붙인단 말이죠. 해변가 이런 거 잘 쓰면 안 된단 말이죠. 해변이라고 쓰거나 바닷가도 써야 되죠. 그죠? 이런 말도 가끔 써요. 하다 보면 쓰이는 용도에 따라. 근데 용도라는 말이 바로 용자가 쓸 용자니까 쓰이는 용도라고 하면 쓰이는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쓰임에 따라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 아니면 쓰임에 따라. 택시에 탄 승객. 승객이란 말이 이미 탈승자잖아요. 그러니까 택시에 탄 손님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은근히 진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시집을 읽는 사람, 시를 읽는 사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시를 읽는 독자. 근데 거기 독자는 읽을 독자잖아요. 앞으로 전진한다. 이것도 이상하죠?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진이라는 말의 진짜가 나아갈 진짜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앞전자가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고 앞전자가 부딪히는 거죠. 예. 뭐 지나치게 과음했다. 과음이 이미 지나치게 마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나중에 쓰고 고치려다 보면은 유의어 사이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말들이 수도 없이 발견됩니다. 제 글쓰기의 핵심은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쓰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다? 고치는 거다. 고치는 거다. 그러니까 잘 고칠 줄 알면은 좋은 글을 만드는 능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고 고칠 때 바로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을 전부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말을 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제 어린이 대공원에 갔었다. 그곳은 전혀 질서가 없는 무질서 속에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우왕좌왕 옮겨 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누가 글을 썼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기에 엄청 많이 이렇게 그 말들이 중복되고 있어요. 사실은 어제 어린이 대공원에 갔었다라는 말도 어제라는 말이 이미 과거를 뜻하기 때문에 갔었다라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라고만 표현해도 충분하죠. 그곳은 전혀 질서가 없는 무질서. 무질서가 이미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또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우왕좌왕 옮겨 다니고 있었다. 여기는 지금 이곳저곳 우왕좌왕 옮겨 다닌다는 세 가지나 중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수정하고 고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바닷속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생물들이 해저에 살고 있다. 여러분 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더 벌써 바닷속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생물들. 여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고 수많은 하고 여러 가지가 겹치고 있죠. 생물들이 해저는 아까 앞에 바닷속에는 이라고 했잖아요. 바닷속에는 해놓고 뒤에 해저라는 말을 또 쓴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실수들을 실제로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글을 써놓고 여러분 첫 번째 하실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이 없는가. 그 반복되는 말들만 고쳐도 대단히 글이 깔끔한 글이 된다. 지저분하지 않게 느껴진다. 명료한 글이 좋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글을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반복되는 말들을 고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죽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먹다라고 했는데 먹다라는 말을 가지고 다양한 뜻 썼다 그랬잖아요. 가로채다라든가 그 다음에 마시다라든가 그 다음에 또 무슨 나이가 든다 이런 걸 다 먹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어떤 한 가지 단어를 다른 뜻을 다른 말로써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죽다인데 죽다.
죽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되게 많이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천국에 갔다. 돌아가셨다. 그죠? 그 다음에 땅속에 묻혔다. 세상을 등졌다. 삶을 마감했다. 요단강을 건넜다. 운명했다. 하늘로 돌아갔다. 불교에서는 입적하다. 인생을 이별했다.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았다. 그 다음에 명을 마쳤다. 종명이란 말이 있어요. 종명. 황천길을 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어지만 이 단어가 얼마든지 다른 뜻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반복되지 않도록 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글쓰기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의어, 비슷한 단어들의 뜻을 잘 파악해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쯤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 이 구체어, 추상어와 구체어인데, 우리 말 중에는 추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자유, 사랑, 믿음. 동사로 하자면 사랑하다, 믿다, 생각하다, 착하다, 아름답다, 성실하다. 이런 말들이 다 추상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들의 구체적인 말들이 있겠죠. 구체적인 말들. 돌, 사과, 책상, 읽는다, 뭘 잡는다, 그 다음에 저건 검다, 희다. 뭐 이런 말들은 다 구체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글쓰기에서 추상적인 말을 얼마나 줄이고 구체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말 맛깔스러운 글쓰기는 추상어 대신 구체어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말했다. 엄마가 나한테 말했다. 이런 말은 너무나 추상적인 말이어서 남들도 뻔히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 대신 엄마가 나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나에게 도란거렸다. 엄마가 나에게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엄마가 나에게 소리쳤다. 엄마가 나에게 우물우물거렸다. 엄마가 나에게 제잘거렸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의 추상어를 더 현실 감각이 느껴지는 구체적인 말로 바꿀 수 있을 때 정말 글이 아름다운 글이 됩니다. 특히 우리말은 감정을 담는 구체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붉다, 영어로 red 정도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붉다라는 말에도 빨갛다, 불그스레하다, 발그스름하다, 불그죽죽하다, 발그레하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감정을 담은 언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말을 쓸 수 있을 때 아주 좋은 글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누군가 가르칠 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부모님께 쓴 편지를 한번 내가 읽었는데 그 글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중학교 2학년 애가 쓴 것입니다. 엄마한테.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쯤인가요? 아직 유치원에 들어가지도 않을 때였었나요? 선생님들과 같이, 아니 거의 선생님들에게 의해 카네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죠. 새빨간 한지를 꼬깃꼬깃 접어 서투른 손놀림에 풀 범벅이 된 손으로 그 종이 뭉치를 달아드렸던가요? 야, 중학교 2학년이 이런 거 쓸 때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냥 보통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드렸죠. 뭐 이 정도 쓸 텐데, 여기에 이 카네이션 꽃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인 말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 수련회를 갔었을 때였나요? 미술 시간이었나요? 이번엔 잘하리라 마음 먹고 그 두꺼운 펭귄 가위 틈새에 손가락을 들이밀며 반듯반듯 오려진 카네이션을 책상에 몰래 올려놓았던가요? 그러니까 그냥 가위라고 하지도 않고 그거를 두꺼운 펭귄 가위라고 말하면서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글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글이 됩니다. 유병근 씨의 고향 이야기라는 글이 있는데 그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이라는 말 속에는 호박잎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고향이라는 말은 약간 추상적이죠. 그러나 고향이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처음 생각할 때 그때 그것을 떠올리는 어떤 작가의 머릿속에서는 비가 툭툭툭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호박잎에 떨어지는 어떤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말을, 어떤 추상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글은 무조건 좋은 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유의어. 비슷한 말들을 잘 사용해라. 반복되지 않게 사용하되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여러분 알고 있어라. 그리고 말을 쓸 때는 최대한 추상어를 피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을 찾아내라. 여기에 우리나라 말에는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말을 꾸며주는 것, 꾸며주는 말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아주 민감하게 또 잘 찾아내는 것이 글쓰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거 나중에 더 얘기하긴 할 텐데, 구체어를 잘 쓰게 되면은 이것은 글쓰기를 통해서 일종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도 무척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그냥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유의어와 추상어, 구체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또 흔히 쓰고 있는 외래어 말투가 있습니다. 외래어. 우리는 오래도록 중국 영향권에 있었고, 또 한때 한 35년간 일제 영향권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문명화되면서 미국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말에 너무나 다른 나라의 말투와 어법이 섞여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